애리조나가 2001년 이후 무려 22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7차전 혈투 끝에 마무리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 결국에 애리조나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사실 월드시리즈 진출에 애리조나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랜디 존슨, 커트 실리, 루이스 곤잘레스, 그리고 이제 김병현 선수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팬분 중에. 그때 당시에 애리조나가 2001년에 이 양키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창단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 우승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랑 좀 다르게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공방전을 좀 이뤄갔습니다. 일단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애리조나의 신인인 캐롤과 모레노가 안타를 때려내면서 1-3루 찬스를 잡았는데 이때 크리스티안 워커의 3루 땅볼 때 발빠른 코빈이 재빨리 홈을 파고들면서 선취점을 애리조나가 만들어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 그런데 필라델피아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번 시리즈 내내 7차전 내내 톰슨 감독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타순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4번에 알렉봄 그리고 5번에 브라이스 스탓을 끝까지 밀어붙였었는데 오늘은 두 선수가 경기 초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회 말 4번 타자인 봄이 팟의 초구 93.4마일짜리 포심을 공략해서 균형을 맞추는 동점 솔로포를 만들어냈고요. 4회 말에도 봄의 볼넷 그리고 이후에 이 스타 선수의 좌중간 가르는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경기를 한 차례 뒤집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2대1이었죠. 네, 하지만 이어지는 위기를 이 신인인 브랜든 팟이 이 삼진 2개로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4이닝 2실점 무난한 피칭을 마친 후에 조기에 교체가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팟 선수의 역할이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게 미러키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첫 경기에서는 2.2이닝 동안 3실점 굉장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후의 합계 성적이 14이닝 동안 2실점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2실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앞선 두 경기에선 실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팟 선수가 잘 던진 것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한 이 핵심 타자 코빈 캐롤 얘기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날 전까지 사실 코빈 캐롤이 최근 7경기에서 장타 없이 타율이 1할 1푼 5리에 그쳤었는데 오늘은 정말 맹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첫 두 타석에서는 멀티 히트에 이어서 5회 초 세 번째 타석에서도 2사 2루 상황 동점 적시타를 또 때려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빈 캐롤이 안타 하나긴 하지만 좀 슬슬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안타도 때려냈을 뿐만 아니라 코빈 캐롤의 발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 7차전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 내셔널리그 신인왕이 유력한 캐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캐롤에게 적시타를 허용한 다음에 수아레즈 선수도 4.2이닝 동안 3실점 교체가 됐고요. 이후 여기에서도 캐롤 선수가 정말 중요한 도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도루를 캐롤이 했기 때문에 이어져서 이 바뀐 투수 호프문을 상대로 모레노가 역전 적시타를 때려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아레즈의 실점이 3점으로 늘어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패배할 경우에는 내일이 없는 엘리미네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윌러까지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7회에도 애리조나 타선이 알바라도 상대 캐롤의 희생플레이로 한 점 더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수차가 4대2가 된 상황에서 여기서 더 벌어지면 곤란하다. 바로 윌러를 또 투입을 하더라고요. 5차전 등판 이후에 이틀 휴식 후에 등판을 했는데 윌러 선수가 물론 선발 등판했을 때보다 구위도 살짝 무너졌고 이 제구도 날카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끝까지 무실점 피칭을 펼쳤다는 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7회 말에 이 살 프랭크 선수 상대 볼넷 2개 얻어내면서 다시 한번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터너와 하퍼가 또다시 침묵한 게 너무나도 또 아쉬웠습니다. 이게 사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터너와 하퍼가 침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리조나의 셋업맨 이 긴켈 선수의 슬라이더 이 종 슬라이더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늘 위력을 발휘를 해줬습니다. 뚝 떨어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7회 위기를 애리조나가 건너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8회에도 삼진 3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피칭을 펼쳤으니까 오늘 경기의 언성 히어로는 애리조나의 우완인 긴켈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윌러 역시 1.2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쳐줬습니다만 9회 이 포스트 시즌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월드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고 애리조나 결국에는 4대2 이 점수를 지키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애리조나가 이 시애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시월드를 영입한 게 정말 포스트 시즌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네요. 신의 한 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사실은 이 애리조나가 승리를 거뒀지만 이 필라델피아도 월드 시리즈까지 딱 1승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정말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역시 타선이 식어버렸다는 점이겠죠. 그렇죠. 디비전 시리즈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 초반까지 정말 뜨거웠었던 타자들이죠. 트레이 터너와 브라이스 하퍼 그리고 닉 카스테너스가 모두 제 몫을 해내지 못하면서 결국엔 찬스가 무산된 게 오늘 경기의 패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경기 패인에 앞서서 3차전, 4차전이 정말 두고두고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킴브렐 선수. 사실 저희가 디비전 시리즈를 뚫고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필라델피아의 불안 요소는 킴브렐이 아닐까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또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무실점 피칭을 펼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킴브렐인데 결국에는 3차전, 4차전 내리 무너지면서 모두 필라델피아가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리즈에서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애리조나의 필승조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켈 선수 8경기 동안 9이닝 13K 무실점이고요. 시월드 선수도 8이닝 동안 11K 무실점. 계속해서 홀드와 세이브, 홀더 세이브 이렇게 필승조가 완벽하다 보니까 뒷문은 든든했던 애리조나였네요. 그렇죠. 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84승에 78패 승률이 5할이 간신히 넘는 팀입니다. 내셔널리그 6번 시드로 진출을 했는데 미러키와 다저스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꺾고 결국에는 월드시리즈 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사실 이번 포스트 시즌은 저희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이 엎치락뒤치락 역전승이 없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리조나는 좀 달랐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시리즈에서 경기 초반에 리드를 잡은 팀이 그대로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도 모두 역전승을 만들어냈었고요. 다저스와의 1차전 대승 이후에 접전이었던 2차전, 3차전에서 또 내리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필라델피아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죠. 3차전, 4차전 킴브렐이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는 애리조나가 끝까지 저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득점 중에 홈런의 비중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이번 포스트 시즌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의 점수가 홈런으로 나고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그 홈런으로 점수를 내는 대표적인 팀이 필라델피아 필리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팀 타선에 비해서 홈런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타자들은 없어요. 대신에 이 빠른 기동력 그리고 집중력을 통해서 홈런 없이도 점수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홈런 의존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 시리즈를 역전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고 이 챔피언십 시리즈 MVP 포스트 시즌 16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챔피언십 시리즈 타율 3할 8푼 7리를 기록한 케텔 마르테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케텔 마르테의 모습이 딱히 돋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6차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케텔 마르테가 거의 혼자의 힘으로 애리조나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사실 애리조나의 타순의 대부분의 중심 타선, 그러니까 중심 타자들 생각해보면은 코빈 캐롤 그리고 뭐 가브리엘 모레노 이런 신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한 마르테가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리조나는 오는 28일 토요일 9시부터 이 먼저 월드시리즈에 선착한 텍사스와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을 놓고 격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가을 야구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이 두 팀이 맞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한 팀 중에서 가장 승률이 낮았고 텍사스 역시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결국에는 휴스턴에게 이 지구 우승을 뺏기고 말았는데 정작 월드 시리즈에 올라간 팀은 두 팀이 됐고요. 그만큼 기세가 뜨겁기 때문에 이번 월드 시리즈도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시리즈에도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월드시리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